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에 내가 한번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계속 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라고 하면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해군 함정에도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잠수함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장보고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에 대한민국이 건설한 남극 연구 기지가 있는데 거기도 장보고 연구 기념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장보고에 관한 관련 단체가 있는데요. 장보고 기념사업회 2013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된, 설립된 지가 10년이 지난 그런 단체네요.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1999년 설립돼서 2012년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해산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보고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의 한자명은 조금씩 다른데 중국 측 사료인 신당서에서의 기록은 장보고 이렇게 돼 있죠. 한문은. 그리고 한국 기록은 의례 중국 기록의 표기대로 간다. 일본 측 사료인 일본 후기, 속일본기, 속일본 후기, 입당구법 순례행기에서의 기록은 장보고, 한자가 틀리죠. 보십시오. 한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 안 된다고 할 때 보자를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배보자를 쓰고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표기하는 장보고와 일본에서 표기하는 장보고가 다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모두 팝K에 가까운 발음을 쓰려고 한 듯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모든 한국인들의 대중들이 쓰는 발음에 가깝게 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보고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즈음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골이 장대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당시 신라인들의 평균 키인 160cm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장보고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일본의 국보 신라 명신 좌상은 등신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좌상의 앉은 키가 78cm인데 현대인의 앉은 키의 통계에 의할 때 이에 해당하는 키는 146c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라 시대의 평균 남자 키가 155에서 160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추산해 보면은 이때 대체적으로 180에 가까운 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역사전을 그날에서 고려사를 전공한, 고려시대의 역사를 전공한 이익주 교수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익주 교수가 하는 또 이렇게 유튜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끔씩 구독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들려보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익주 교수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사이트를 보지도 않겠지만 본다고 하면은 픽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과사전만 줄줄 읽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백과사전만 줄줄 읽어서는 안 되고, 진짜 오리지널 역사서를 이렇게 여러 역사서를 종합하고 취합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보를 추려내고 이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백과사전만 줄줄 그렇다고 해서 또 백과사전을 이렇게 줄줄 읽어 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불필요한 행위라고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로 또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뭐 오리지널 역사서 여러 가지 오리지널 역사서를 뭐 이렇게 비교하고 거기서 어떻게 적절한 그 역사적인 이렇게 정보를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의 분야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절투사 가운데 이민족 출신으로 출세한 사람이 많다. 대표적으로 고선지, 부몽영찰, 이정기, 복고회은, 가서한, 안녹산, 특히 안녹산은 본래 이란계 민족들 중 하나인 소그드인 출신이다. 본명이 알렉산더인 유럽계 사람들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분명하지 않고 진짜 본명은 북인도인이나 이란인에게서 흔한 이름인 로흐샨의 소그드어식 로흐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글쎄 여기 보면은 장보고와 정현은 모두 신라 사람이지만 그들의 고향과 아버지, 할아버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 44권 열전사 장보고에 나와 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라이샤워가 동방견문록 대당서역기와 함께 세계 3대 기행문으로 생각한다는 책인데 어디까지나 일본과 라이샤워 교수 본인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고 한국에서는 입당구법 순례 행기 대신에 왕호 천주국전 또는 표회록을 넣는 견해도 있다. 여러분 이 왕호 천주국전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해초가 쓴 왕호 천주국전이라고 있죠. 또 이제 해초라는 인물도 말이죠. 해초가 쓴 왕호 천주국전 이런 게 뭐 역사서라든가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이름인데 물 건너가 소식으로 전해진 기록이란 점에서 신빙성이 정사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반면 소길본 후기는 장보고가 죽고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은 9세기에 편찬된 기록인 만큼 먼 훗날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45년 7월 9일 앤리는 중국에서 청해진 병마사 지귀에 있던 최훈과 만났는데 이때 최훈이 중국으로 건너온 이유와 관련해 신라의 국난을 피해서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직접 최훈과 만나서 그에게 직접 듣고 이를 적었을 테니 청해진 병마사가 나라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신라 내에서 큰 변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청해진 병마사가 도주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사실상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중앙 관군에 의해 진압된 것밖에는 생각할 게 없는데 이를 근거로 서기 841년에 청해진에서 반란이 터졌고 이때 장보고가 암살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내가 그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염장이라는 사람이 그 청해진을 살해했다. 아니, 청해진을 살해한 것이 아니고 그 장보고를 살해했다. 장보고는 그 염장이라는 사람한테 살해당했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런 그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이런 그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기 845년 7월 9일 청해진에 중국에서 이제 청해진 병마사 지구에 있던 병마사라는 지구에 있던 최운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때 최운이 중국으로 건너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라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신라를 뛰쳐나와 가지고 중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최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신라 내에서 큰 변란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것이 장보고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41년에 청해진에서 반란이 터졌고, 이때 장보고가 암살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그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전 그것도 고구려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안장 왕의 암살과 안원왕 이후 벌어진 고구려 왕실의 혼란상이 일본 서기에 전해졌는데, 학계에서는 안원왕 이후 고구려의 왕권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듯한 정황 탓에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문성왕 3년인 842년에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장보고의 반란이 일어나기 4년 전이었다. 근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장보고가 자기 딸을 왕비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집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 왕비로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차비, 그러니까 그 첩이죠. 첩 하나에 첩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그때 당시 대신들이 굉장히 반대했다. 배 타는 사람의 딸이라고 반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장보고의 기록이 남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적어도 장보고를 대놓고 반역자라고 기록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삼국사기 장보고 열전 사론에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신경 썼다라고 나와 있다. 그 사서에서도 일종의 반역 열전이 아닌 명장 열전에 실린 것을 보면 최소한 역적으로 보진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기록된 장보고를 보면 전부 하나같이 이 반역자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열전이다.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역사서에는 그런 얘기가 기록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카더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면은 역사서에 분명히 장보고가 반역자라고 기록이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반역자라고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고 오히려 열전, 그 다음에 충인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보고 사후 문성왕은
김양의 딸을 그 왕비로 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라마 해신에서는 이설을 반영해서 신무왕은 물론 장보고마저 김양의 부추김을 받은 염장에 의해 암살당한다. 그리고 김양은 장보고가 죽자 군사를 풀어 청해진을 없애고 염장도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김양.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말을 잘못했는데 그 장보고가 자기 딸을 그렇게 왕비로 만들려고 했는데 살아서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장보고가 죽은 후에 장보고 딸이 문성왕의 왕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고 결국 장보고는 그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죽은 다음에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 김양의라는 사람 딸이 이제 문성왕의 왕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사극 해신에서 보면은 그 드라마 사극 그 해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김양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청해진을 공격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장보고가 죽자 군사를 풀어가지고 청해진을 공격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보고를 죽인 염장마저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장보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그 문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짤막짤막하고 그 많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역사라는 것이 매우 단편적이고 자세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단편적이고 자세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해석이 자꾸 나오고 설이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쓰였던 시대가 얼마나 그 옛날입니까? 아주 고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역사서니까 그렇게 뭐 자세하게 기록을 갈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겠죠. 우리 현대적인 역사라면은 현대에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의 사회에서 기록된 역사라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올 수 없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게 오래된 고대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한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억측이 나오고 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선 시대에 이거는 이제 배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범선 시대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사망 플래그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 유령선 전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번 내가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장보고 시대의 배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 엔진으로 배가 가는 것이 아니고 돛을 달아서 커다란 이 바람을 받는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돛이 어떻게 찢어졌다? 이렇게 되면 그 즉시 돛이 어떻게 찢어졌다든가 이런 사태가 생기면은 바로 죽는 것뿐이 더 없는 거죠. 네.
신무왕 또는 문성왕의 둘째 왕비가 될 뻔했지만 귀족 세력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기사를 끝으로 사서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그 장보고는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그렇게 집착을 했으나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무왕이나 문성왕의 이제 둘째 왕비가 될 뻔했지만 귀족 세력의 반발로 그때 당시 그 신라 시대의 진골 최귀족들의 반발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보고를 그 영웅으로 보는 것은 그 요즘에 와서 장보고를 아주 그 영웅시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이 장보고를 배 타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라의 진골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온 겁니다. 배 타는 놈의 딸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헌안왕과 장보고의 딸 사이에서 궁예가 태어났지만 846년 장보고가 반역 제목으로 염정에게 암살당한 후 가세가 기울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안왕과 장보고의 딸 사이에 이제 그 궁예가 태어났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궁예. 둘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문성왕의 차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신무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김의정과 혼인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뭐 역사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설에 불과한 얘기죠. 카더라라는 차원의 얘기인데, 궁예를 낳은 어머니가 장보고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뭐 그 사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하나의 그 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보고 리딩은 말이죠,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또 다른 차원으로 장보고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3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장보고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라는 단어로 이제 그 조선일보를 검색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사들이 나오네요. 근데 이 기사들이 보면은 전부 다 그 해군의 그 잠수함을 그 장보고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데에 관한 얘기, 또 남극 빙하의 그 대한민국 연구소를 세운 거기에 이제 장보고 이름을 붙인 거,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보고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장보고 기념관인데, 이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에 이제 이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완도를 내가 그 청해진 드라마 그 촬영 세트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 그 장보고 기념관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이 지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내년에는 이 장보고 기념관을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예. 청해포구 촬영장. 내가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그 방랑 인생에서 가서 이제 촬영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해포구 촬영장. 내가 여기를 갔었댔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장보고에 관한 드라마도 촬영을 여기서 했었고, 장보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극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극을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그 여기는 그 들어가 보면은 바닷가 포구인데 전부 그 옛날 초가집을 만들어 놓고 그 촬영 세트장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 그 어떠한 마을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드론이 높이 올라가면 그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보이는데, 높이 드론을 띄워서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주변의 마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 뭐 그 사극을 촬영하기 좋죠. 그 주변으로 마을들이 안 보이니까 온전히 이 세트장만 집중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관람 시간이 여름에는 이 하절기라는 게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개방을 하고, 겨울에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를 이제 동절기라고 하는데, 동절기에는 이제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그 이외에는 다 이제 개방을 한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보고 나무 위키 이를 리딩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그 장보고에 관한 책이 그 서점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구입했는데 그 책을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보고에 관한 책을 리딩하는 거는 이제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를 안 하고 다음 주 주말에 가서 장보고에 관한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딩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그렇죠. 다음에는 장보고에 관한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한번 그 해외 클래식 디바 순례라는 그런 그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